자, 대선 직전 매표 행위도 이런 매표 행위가 없습니다. 16조 9천억의 추경을 지금 여야가 합의에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이 쪽도 동의했어요. 자,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들어 10번째 추경을 했습니다. 1월 27일 6.25 이후 사상 처음 1월달 추경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116조 6천억 추경을 했죠. 코로나 6번에 걸쳐. 그런데 이번에 다시 16조 9천억을 하는 바람에 코로나와 관련된 추경이 7차례 133조 5천억입니다. 정부가 14조를 요구했는데 국회에서 17조 3천억 등을 실제 집행되도록 좀 더 올려놨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자영업자 300만원, 법인 택시 150만원씩 나눠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총 332만 명한테 최대 300만원까지 추경을 해서 주겠다. 그러고는 또 지금 하는 이야기가 대선 뒤에 또 추경을 한다고 합니다. 문이 집에 가기 전에 추경을 한 번 더 해가지고 한 번 더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돈만 많으면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 코스피가 지금 2600이 무너졌어요. 한 50포인트 빠졌어요. 코스닥도 지금 860 근처에 있습니다. 주식이란 주식이 거의 초토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요 며칠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경제가 끝이 나고 있다. 이재명이가 기축통화 운운하는데 정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국민들의 삶을 보면 저 사람 부동산 가격 다 떨어지고 있고 대부분이 강남도 떨어지는데 전국 대부분 다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주식하는 사람들 주식한 돈 지금 다 날렸을 건데 그뿐만 아니라 코인은 역대 최악을 기록하면서 코인은 지금 그것도 다 날렸을 건데 도대체 집값 떨어지고 주식 내려받고 코인 날리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전체 얼마 보이지도 않고 그 국민들이 이 추운 초봄에 다 뭐 해먹고 살까라는 걱정이 제 스스로 지금 태산입니다. 지금이야 대선판이고 뭐고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지만 이렇게 얼렁뚱땅 얼마나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오늘 아침에 보면 숙박 음식업 근로자가 월 소득이 163만 원이에요. 우리 사무실에도 이것보다 훨씬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전체 산업 평균이 320만 원인데 숙박 음식업 근로자 소득이 163만 원. 근데 요즘 솔직히 말하면 163만 원 준다 그러면 어디든지 가서 일을 하려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대기업은 529만 원이에요. 2020년 근로소득이요. 중소기업 월급 320만 원에 대기업 월급이 529만 원이요. 중소기업 월급의 2배입니다. 중소기업 임금 근로자 월급여가 대기업 절반밖에 안 된다라는 게 입증이 됐어요. 월급장이 4명 중에 1명, 25%는 한 달에 150만 원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320이 전체 평균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임금 근로자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을 앞에 세우고 이렇게 한 줄로 세웠을 때 중위소득이 242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지금 2배 이상 벌어졌고 대기업은 529만 원, 중소기업은 259만 원, 그리고 월소득 평균 격차가 270만 원으로 그러니까 50%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골 때리는 게 있습니다. 숙박 음식점이 알바 줄여가지고 월급이 올랐다는데 지금 여기에 가만히 계산을 해보면 숙박 음식업 업종의 평균 지금 월급이 163만 원인데 자, 13%가 증가했어요. 근데 같은 기간 취업자는 31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 음식업에서 알바나 저숙련자를 내보내고 똘똘한 사람 한 명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 답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행령 20일이 있을 때는 그나마 플랫폼 경제에 대해서 비판이라도 했습니다. 근데 대선이 막상 다가오는데 플랫폼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원가 주택이라는 개념조차도 비판화되지 않고 그냥 굴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기 역할 하나 하는 사람이 없어짐에 따라 얼마나 대선이 기득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나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오늘 국민일보를 보면 매출 100만 원, 배달료 빼면 40, 사장님들 포장으로 라이더 배정 배달 수수료 부담 때문에 포장 주문이 1년 새 90배나 늘어났다. 중랑구에 샐러드점을 운영하는 최모 씨는 고민이 많다. 한파가 심하고 비라도 오는 날에는 배달 주문이 반갑지가 않고 라이더 배정도 어렵고 배달 요금 수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 그래서 배달 대신에 포장을 가져가게 하려고 포장 주문 10% 할인 행사를 주로 홍보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일 때 배달 수수료와 배달 요금 빼고 나면 가게 매출로 잡히는 거는 4, 50만 원도 안 되고 재료비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래서 포장 주문을 갖다가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애를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라이더 퍼주기 대안 찾는 배달업계, 그만에 이래다 다 죽어, 배달원 유치 경쟁, 덩치만 커지고 적자 악순환, 프로모션 지출 줄이고 음식점들은 포장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라이더 이 부분이 순간적으로는 돈을 벌게 해주는 것 같지만 한국의 플랫폼 경제가 가져오는 엄청난 해악으로 지금 규정되고 있습니다. 자, 네덜란드에서는요, 소음이 커지고 거리가 혼잡하다. 그래서 10분 킥 배달을 규제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자전거 배달이 11배 성장하죠. 네덜란드 가면 온 자전거 도로죠. 암스테르담 등 사고 민원이 잇따르자 배달 전문점 신규 출점을 1년간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선이 다가옵니다. 자, 이 대선은 대선 후보들끼리 발차기 하거나 어프컷 하는 게 아닙니다. 대선 전에 기득권을 위한 세상이 계속 전개되고 유일하게 반짝 대선 며칠 앞두고 정책적으로 대선과 관련되는 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형성되는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마치 여름같이 더운 날씨가 나오는 인디언 썸머처럼 아주 짧은 반짝하는 기간에 솔직히 말하면 다수의 서민 중산층들은 지금 대선 후보들을 통해고 압박해서 그들이 과감한 공약을 내걸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아도 또 더 나아가서 주식이나 코인이 그렇게 사기성으로 운영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돈 빌려서 뛰어들기 바쁘지 그걸 제도적으로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을 원가로 만들자는 게 이 사회의 제약입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런 방향들이 조금 잡히다가 이제 오히려 윤석열, 이재명 대결이 되면서 가면 갈수록 태형적이고 더 숙골적인 대선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외노자 난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책 이슈도 되지 않고 있고 고용확대나 노조 비정치화 등도 이슈도 되지 않고 특권에 대한 철폐도 이슈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플랫폼 전자상거래 업종 문제에 대한 것들도 이슈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불효불급한 국가의 시스템이나 지자체를 정비하자라는 것도 이슈도 되지 않고 있다. 자, 오늘 보면 한겨레가 성장만 외치는 대선, 재벌 개혁이 사라졌다. 대선 후보들 산업 정책을 보니 이재명, 윤석열 공약집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플랫폼 재벌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 일부 공약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 보면 대선 15일 남았는데 공약집도 내놓지 않는다. 공약집이 없다는 거죠. 정책 경쟁이 사라져버렸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공약집이 법정 선거운동 2월 15일부터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중에서 심상정이가 유일하게 공약집을 냈고 다른 사람들의 공식 공약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이, 윤석열이, 안철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나오는 것보다 정확하게 나오는 게 중요하다면서 일부러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이부터 윤석열이까지 입을 맞춘 듯이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선거 일주일 전에야 이 공약집을 보게 될 거다. 공약집을 안 내니까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실현 가능성도 전부 의문인 거죠. 그래서 이례적인 특종감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서로 간에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만 해대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최소한의 애정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고 서로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하다 보니 공약집을 지금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대선 잘 돌아갑니다. 자, 세계 경제는 망해가고 있는데 한국의 주식, 집, 코인 다 망했는데 그리고 한국이 아까 오늘 국민소득을 말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다들 대선 후보들에게 이제 공약조차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점점 기득권화 되어 가고요. 기득권화 될 뿐만 아니라 플랫폼 불공정 거래조차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일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윤석열, 이재명에 의해서 이제 기득권 사회가 본격적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